다이얼 전화기와 첫 아이폰 출시를 모두 기억하는 온전한 하나의 세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리학자들은 이들을 도대체 어디에 분류해야 할지 정확히 알지 못하죠. 만약 여러분이 1976년에서 1985년 사이에 태어났다면 여러분은 X세대의 끝자락에 속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억지로 어느 한쪽 상자에 밀어 넣으려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온전한 밀레니얼 세대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연구자들이 2014년 무렵부터 제니얼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바로 그 세대입니다. 일부 사회학자들은 이 시기가 너무나 구체적이고 짧기 때문에 이 그룹을 마이크로 세대, 즉 초소형 세대라고 이름 붙이기도 했습니다. 역사의 그 특정한 조각 속에서 일어난 일들은 진정으로 살펴볼 가치가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심리학적 관점에서 제니얼 세대가 왜 이토록 흥미로운 존재인지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여러분은 지루함을 그저 가만히 견뎌야 했고 친구들의 전화번호를 머릿속으로 진짜 외워야만 했던 아날로그 세상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놓쳤을 때의 그 끔찍한 절망감은 말할 것도 없죠. 재방송을 기다리지 않는 한 그 방송은 영영 날아가 버리는 거였으니까요. 하지만 어느 날 여러분이 막 어른이 되려던 참에 온 세상이 디지털로 바뀌었습니다. 서서히 바뀐 게 아니라 아주 갑작스럽게요. 이 변화의 타이밍이 가져온 결과는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세대는 하나의 기술 패러다임 안에서 온전히 성장합니다. 하지만 제니얼 세대는 스스로가 누구인지 자아를 발견해 나가는 중요한 시기에 삶을 규정짓는 이 두 가지 극적인 세계를 모두 겪어냈습니다. 여러분의 10대 후반은 이 10대의 삶과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고 그 시대적 간극은 다른 세대들이 경험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넓고 깊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일상에 어떤 의미였는지 생각해 보세요. 교실에서 종이 쪽지를 접어 돌리거나 허공으로 흩어져 버리는 대화를 나누거나 나 조금 늦어 혹은 너 어디야 같은 문자를 보낼 수 없는 상태에서 약속을 잡으며 10대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냈는지 기억하시나요? 여러분은 그저 약속 장소에 나갔고 친구들이 그곳에 나타나 주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그것은 지금 세상에 존재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신뢰와 헌신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러나 20대가 되었을 때 여러분은 모든 사람이 휴대전화를 손에 쥐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브 스쿨에 가입하고 곧이어 싸이월드 미니 홈피를 꾸미고 페이스북으로 넘어갔죠. 소셜미디어가 등장하기 전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은 딱 세 가지뿐이었습니다. 집 전화, 회사 전화, 아니면 그냥 무작정 집 앞으로 찾아가는 것 말이죠. 그러다 갑자기 17개의 서로 다른 메시지 앱이 생겨났고 여러분은 그저 자연스럽게 그 사용법을 터득했습니다. 가치관이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에 여러분은 두 세계를 모두 경험한 겁니다. 뇌 발달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고 복잡한 기술을 배우는 능력을 조절하는 전두엽은 대략 25살 무렵까지 계속 성숙한다고 합니다. 네이처 뉴로사이언스에 발표된 한 연구는 이 뇌 영역이 20대 내내 성숙해 간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이는 기술의 풍경이 완전히 뒤집히는 대격변의 시기에 제니얼 세대의 뇌가 여전히 높은 유연성을 가진 상태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는 것이 자연스럽게 느껴질 만큼 충분히 젊었지만 그 직전에 어떤 세상이 있었는지 기억할 만큼은 충분히 성숙해 있었습니다. 기성세대인 X세대는 기술이 처음 등장했을 때 이미 어른이었기 때문에 때때로 기술에 대해 다소 회의적일 수 있습니다. 반면 밀레니얼 세대, 특히 더 어린 밀레니얼들은 인터넷이 없던 삶에 대한 실질적인 기억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제니얼 세대라면 이 두 가지를 모두 겪었고 이로 인해 아주 희귀한 종류의 이중 언어 구사 능력 같은 것이 생겨났습니다. 여러분은 30초마다 휴대전화를 들여다보지 않고도 사람과 얼굴을 맞대고 대화할 수 있으면서 동시에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배우는 것에 불안감을 느끼지도 않죠. 여러분은 몇 시간 동안 완벽하게 연락이 두절되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기억합니다. 이는 젊은 세대들은 도저히 상상조차 하기 힘든 경험이죠. 하지만 여러분은 기성세대들처럼 기술에 겁을 먹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특징은 여러분 스스로도 눈치채지 못하는 방식들로 일상에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은 아마 다른 세대와는 사생활에 대해 완전히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창피했던 순간들이 소셜미디어에 영원히 박제되는 대신 그저 기억 속으로 희미하게 사라지는 세상에서 자랐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의 촌스러운 머리 모양, 가슴 아팠던 이별, 술에 취해 흑역사를 썼던 대학 시절의 밤, 그 어떤 사진 증거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오직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만 존재할 뿐이죠. 이것은 여러분의 과거와 근본적으로 다른 관계를 형성합니다. 여러분의 기억은 진화할 수 있었고 하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었으며 인간의 기억이 자연스럽게 작동하는 방식 그대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형태를 바꿀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기록이라는 덫에 갇히지 않았던 겁니다. 자전적 기억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개인적인 경험을 저장하고 떠올리는 방식은 사실 상당히 유동적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뇌는 기억을 편집하고 중요한 것은 남기며 나머지는 흐릿하게 지워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영구적으로 기록되고 검색 가능한 시대가 되면서 그 자연스러운 과정은 우리가 아직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복잡한 방향으로 엉켜버렸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더 복잡해지는 지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무렵에 사회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이는 곧 여러분 중 상당수가 탄탄한 커리어를 쌓아가야 할 바로 그 중요한 시기에 심각한 경제적 불안정을 겪어야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타이밍이 주는 의미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에 관한 연구들은 인생의 이 시기에 겪는 재정적 트라우마가 지속적인 심리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시기에 실직이나 경제적 불안정을 경험한 사람들은 상황이 나아진 후에도 그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돈과 안정, 그리고 위험에 대해 여러분이 생각하는 방식을 형성하며 그 흔적은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요약하자면 여러분은 거대한 기술적 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하는 법을 배웠지만 동시에 안정을 구축하려던 찰나에 경제적으로 큰 화상을 입은 세대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살아남아야 했기에 변화의 파도를 타는 법을 터득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를 결정할 때마다 마음 깊은 곳에 만약 이 모든 게 다시 무너져 내리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감이 밑바탕에 깔려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아무도 이 독특한 조합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세대에 관한 사회적 논의는 대개 X세대와 밀레니얼 세대를 대립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1965년 이후부터 2000년 이전에 태어난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모두 똑같다는 듯이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이 태어난 그 특정한 연도들, 특히 급격한 변화의 시기에 겪은 일들은 그런 광범위한 범주에는 들어맞지 않는 완전히 차별화된 경험을 만들어냈습니다. 솔직히 말해 제니얼 세대는 꽤나 이례적인 모순을 안고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헬리콥터 부모 같은 과잉 보호 육아가 사회적 표준이 되기 이전에 자랐기 때문에 X세대가 가진 자립심과 세상에 대한 회의감을 지니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여러분이 몇 시간 동안 밖에서 무얼 하는지 모르는 경우도 허다했고 그땐 그게 지극히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른들의 즉각적인 개입 없이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혼자서 노는 법을 찾으며 지루함과 좌절감을 견뎌내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러면서도 여러분은 인터넷의 초창기에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기술이 모든 사람을 연결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믿던 낭만의 시대였죠. 아, 기술이 오히려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 수도 있구나 라는 걸 우리 모두가 뼈저리게 깨닫기 전이었습니다. 그 교차점에 서 있는 스스로를 발견하는 건 참 묘한 일입니다. 독립적이면서도 협력적이고 의심이 많지만 동시에 낙관적이며 디지털에 친숙하지만 뼛속은 아날로그적이니까요. 제니얼 세대를 정의하는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이런 모순들을 껴안고 있으면서도 전혀 어색해하지 않는 능력입니다. 여러분은 변화 이전과 이후의 세상을 모두 기억합니다. 그것은 곧 우리가 무엇을 얻었고 또 무엇을 잃었는지 명확하게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마 여러분은 X세대처럼 마냥 과거를 향수하며 그리워하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은 현대의 편리함이 주는 가치를 진심으로 인정하니까요. 하지만 젊은 세대들과 달리 여러분은 우리가 대가로 내어준 것이 무엇인지 여전히 뚜렷하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억지로 노력하지 않으면 온전히 혼자만의 생각에 잠길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기다림이 가져다주는 인내심도 잃었습니다. 여러분의 주의를 끌기 위해
수많은 것들이 끊임없이 스마트폰 안에서 경쟁하지 않았던 시절, 그 시절에만 존재했던 온전한 몰입의 순간을 상실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여러분은 어린 시절의 나라면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연결성과 방대한 정보, 그리고 무한한 가능성을 얻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제니얼 세대라면 아마 스스로가 그 어디에도 완벽하게 속하지 않는다고 느낄 겁니다. 어떤 것에는 너무 어리고 어떤 것에는 너무 나이가 많게 느껴지죠. 두 세계 사이에 낀 존재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바로 여러분 세대의 경험을 정의하는 가장 특별한 특징입니다. 누구도 예측할 수 없을 만큼 빠르게 변화하는 이 세상에서 거대한 전환기를 온몸으로 겪어냈다는 사실은 어쩌면 여러분이 배울 수 있었던 가장 가치 있는 자산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과도기적인 라이프 스타일에 완벽하게 적응했습니다. 내가 자란 환경이 반드시 평생 살아가야 할 환경일 필요는 없다는 것을 몸소 증명해낸 것이죠. 제니얼 세대의 경험이 그 무엇보다 알아갈 가치가 있는 이유는 바로 그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남들보다 우월하거나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여전히 해답을 찾고자 헤매고 있는 그 질문, 즉 나 자신을 잃지 않으면서 거대한 변화에 적응하는 방법을 역사의 특별한 한순간을 살아내며 이미 온몸으로 배웠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이 깊이 공감되셨다면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콘텐츠를 계속 만들 수 있도록 돕고 싶으시다면 채널 멤버십 가입도 고려해 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제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이 공감하실 만한 다른 영상들도 준비해 두었습니다. 주제는 다르지만 오늘처럼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담고 있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